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역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이후 위기 상황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은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며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뒤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자체별로 소멸 위험지수를 계산해 내놓은 결과인데 지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학계와 재계, 유관기관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협력 자문위원회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위원회는 최근 세 번째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농촌 맞춤형 지역 재생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거와 일자리, 복합 생활 SOC를 모두 연계한 사업 모델을 만들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으로 인구를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해 말 경상북도 인구는 265만 5천 명으로 지난 한 해 1만 1천 명이 감소했지만은 금년에는 5월까지 무려 1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방 소멸을 극복할 아이디어나 정책 개발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아이디어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전라남도 역시 최근 경북도와 공동으로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남과 경북이 손을 잡은 건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망한 소멸 위험 광역지자체에 지난해 전남에 이어 올해 경북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라고 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이라 그런데 수치가 나온 게 있어요. 10개 중에 전남이 한 2개 정도 들어가고요. 경북에서가 한 6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일맥상통해서 같이 협약시켰고 거기에 따른 공동 연구 영역도 이제 발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법에는 낙후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대형 연구시설 우선 배정, 국가 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농어촌 지역 고향 사랑세, 즉 고향세 도입, 농어촌 주택 1가구 2주택 세제 특례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담을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8월 중 국회에서 법안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남도는 전남 동부권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서남해안 해상 풍력 발전단지 사업 국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청남도는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25곳을 선정하고 마을 주거 환경 개선, 공동 육아,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대대적인 지원 사업을 벌이는 등 자구 노력에 한창입니다. 광역 지자체들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이동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선포한 정부가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농업계도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농업농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소비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해 농축산물 소비와 농촌 관광 등을 촉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 농촌 여행, 외식 소비 등 3가지 분야의 할인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며 지원 규모는 총 748억 원에 달합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구매 20% 할인 쿠폰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선착순으로 최대 10,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 쇼핑몰은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회원 대상 할인 쿠폰을 발행하며 이후 업체별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9월 중 제로페이를 통해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어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농촌 여행 비용 지원에 나섰습니다. 총 6만 명에게 3만 원 내에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은 NH농협, 신한, 현대카드 등 농식품부 제휴카드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권을 발급받고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등을 방문해 식사, 숙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대금에서 청구 할인하는 방식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정된 업체에서만 할인권 사용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촌여행 웰촌누리집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외식 활성화 캠페인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주말에 외식 업체를 5번, 한 번 갔을 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다음번 주말 외식 때 10,000원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할인 혜택은 카드 결제 대금 차감 또는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며 NH농협, KB국민 등 재난지원금 지원에 참여한 9개 카드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 일반 주점, 카페 등 전 외식업소에서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장 결제를 사용할 경우 배달앱 주문도 인정 횟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식 할인 혜택은 8월 1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농촌경제 활성화 대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내보인 건데요. 하지만 농업 분야에 대한 과제는 극소수에 불과해 농업 홀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과제 보완을 더해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창호 기자가 농업 분야 뉴딜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뉴딜 계획에서 농업과 연관된 사업은 10가지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정부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스마트팜, 농촌 태양광 등을 제외하면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정도만이 새롭게 과제로 제시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판 뉴딜을 계획하면서 농업을 실질적으로 고민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과 농촌 지역이 직면한 사회 경제적 위기는 심각하다는 표현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농지 면적은 지난 10년간 7.8% 줄어들었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가 인구도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 새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농업계는 농촌 재생,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망 확보 등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농업 농촌의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음에도 농업이라는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을 두고 농업 분야의 단기적인 보완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뉴딜 관련해선 귀농 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지역 데이터 체계화, 직불제 등과 관련한 농가 데이터 확충,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 농지 데이터 정립 등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그린 뉴딜에는 농촌 태양광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활동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 분야 뉴딜의 장기적 과제로는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농업 농촌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며 농촌 지역의 공감 및 생활 인프라 정비에 더해 농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라져가는 농촌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선 국민들의 쉼터로서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뉴딜이라는 게 사실은 합의거든요. 농촌을 국민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합의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해 농업 분야 추가 과제들을 발굴해 2021년 이후 예산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업계가 원하는 뉴딜이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자체가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민수당이 농업 현장에 호응을 얻으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손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전북입니다. 27일 전북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도의회를 통과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농민수당을 농가당 월 5만 원에서 농민 1명당 월 10만 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경우 연간 지급될 농민수당은 120만 원으로 전국 최고 금액인 충남의 80만 원보다 40만 원 많습니다. 충북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매월 지급할 수당 금액에 대해 농민단체가 10만 원을 주장하면서 재정 부담을 느낀 충북도가 합의에 난색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농민단체가 월 지급액을 5만 원으로 축소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수산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농민들이 접근을 했거든요.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외되고 어려워지는 농민들에 대해서 농민수당을 좀 더 확대하고 각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때문입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중소농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민단체들의 증액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50%를 밑도는 상황. 재원 확보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며 농민수당 추진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헛돌기만 하겠죠. 냉정하게 좀 토론할 필요가 있고 양측이 그 주장의 근거들, 지자체 예산이 얼마가 되고 쓸데없는 사업들이 뭐냐, 돈을 돌려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자세한 자료를 갖고 나와서 토론을 해야죠. 그동안 소외받아온 농민들의 목소리가 이뤄낸 농민수당이라는 결실.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완성되도록 핵심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절충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장마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농촌에서는 병해충 발생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비가 그친 뒤 신속한 방제가 중요하다고 당부합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장마가 평년보다 길어지면서 농가들은 침수 피해 복구와 함께 병해충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래해충이 증가하고 있다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중국에서 유입된 벼 홍명나방 발생률은 89.3%로 지난해 7.4%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또 벼멸구와 흰등멸구의 발생률은 37.7%, 잎도열병의 발생률은 30.3%로 병해충 발생률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벼 병해충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10일가량 빠르고 발생률도 높아졌다며 농가에서는 꼼꼼히 예찰한 뒤 비가 그친 후 적용약제로 집중 방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장마 기간이 길어져 병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비가 소강 상태일 때 적용 약제를 이용해 예방적으로 방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균 온도가 전년보다 2.2도씨가 높은 상황이고요. 강수량은 153mm가
많습니다. 일조량이 적어서 농작물이 연약하게 자라고 있고 중점 방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적용 약제를 살포하는 걸. 강원 지역에서는 이른바 칼라병이라고 불리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개 해충인 꽃노랑 총채벌레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토마토와 고추 농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졌고 횡성, 인제, 철원 등지를 중심으로 농가의 5%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과 주산지에서는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탄저병과 갈색 무늬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장마철에 나뭇잎이 타들어가는 엽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과나무 뿌리가 장마 기간 동안 물에 잠겨 있다 잠깐 날이 개면 잎을 통해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심하면 사흘 안으로 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배수를 철저히 하고 도장지를 제거해 바람과 햇빛이 나무 전체에 골고루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잔뿌리들이 물로 인해서 이제 숨을 못 쉬어서 양분을 못 올리고 위로는 등산이 되고 올해는 엽서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가 왔을 때 물을 좀 빠지게 해서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 초까지 장맛비 예보가 이어지는 만큼 병해충 방제에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올해 돼지 뒷다리살과 같은 저지방 부위의 재고가 급증하면서 업계에선 이 부위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근 농협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해 돼지 뒷다리살 소비 촉진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올해 돼지 뒷다리살 등심 안심과 같은 저지방 부위의 수요가 크게 줄면서 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지방 부위는 주로 단체 급식으로 소비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등 주 수요처를 일어섭니다. 특히 뒷다리살의 경우 재고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돼지 뒷다리살 재고는 4만 3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평균 재고량과 비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업계는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동안 재고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27일 농협경제지주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직장인 대상 한돈 웰빙 부위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체 급식소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에 돼지 뒷다리살, 안심, 등심 등 저지방 부위로 만든 요리를 제공해 홍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이때 직장인들에게 가정 내 돼지고기 조리법이 담긴 레시피 카드를 제공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가정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저지방 부위의 효능과 레시피를 소개하고 소비 촉진도 하고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위에 대해서 좀 홍보도 좀 하고 그런 목적이 좀 있습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다음 달까지 서울 경기 지역 산업체와 병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9월부터는 충북도청 등 충북 지역 소재기관 4곳에서도 진행해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 생생 텃밭 모임과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이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일원에서 2020년 국회 생생 텃밭 개장식 및 감자 캐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상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생생 텃밭 모임 의원들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도시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개장식에 이어 텃밭 감자 캐기, 모종 씨앗 심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충북 영동농협과 농협경제지주 영동군 연합사업단이 최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샤인머스켓 포도 2kg들이 540상자를 선적해 베트남, 싱가포르로 수출했습니다. 영동농협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2kg들이 540상자를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안진우 영동농협 조합장은 고품질 샤인머스켓 포도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으로 수출을 확대해 농가 소득 증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이달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기종은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 488대로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민 1,400여 명이 3,200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각적인 농가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고효율 안정적 묘목 생산 기반 조성 및 고품질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해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각 지자체의 조립용 묘목 생산을 대행하는 사업자로 개소당 10억 원 이하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차 사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비 지원은 보조 60%, 융자 20%, 자부담 20%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산림부서 또는 산림청 산림자원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